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부터 한번 도출해 보실게요. 여기 지금 시나리오에 올려져 있는 가능한 영문으로 좀 바꿔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면 각 팀에 있을 만한 뻔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자, 일단 과거 분사형으로 우리가 도출을 하잖아요. 뭔가 결과. 결과형으로 우리가 하는데, 우리 예를 들면 정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된 파일이 비디오인 경우 파일을 비디오 스트리밍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써놨는데, 네. 말을 막 지어내기 힘드니까 비디오 프로세스드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비디오 네. 프로세스드. must be attached to an aggregate. 그 오류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벤트부터 도출할 겁니다. 네. add가 안 되는데요. add. add? 이름만 그냥 넣고 빠지면 됩니다. 됐어요. 비디오 프로세스.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일단 pp형으로 우리가 쓰다 보니까 끝에 뭐 ed로 끝나면 좀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황 대표님 업로디드 파일즈보다는 파일 업로디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리무브드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 윤성무님이 참 헷갈리셨을 거예요. 뭔가 노티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네? 보면 유저에게 노티가 된다. 노티드, 뭐 노티파이드 뭐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죠. 네, 노티파이드라고요? 노티파이드. 그냥 영어 시간은 아닌데. 좀 잘 해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뽑을 거냐면은 요 각 입력 이 아웃풋에 대한 자 이걸 뽑을 거예요. 자, 이벤트부 일단 먼저 뽑으셨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파일 업로디드라고 하는 거는 그 신상무님께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신상무님이 붙여주신 거죠, 이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같은 의미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퍼실러테이터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놨어요. 이 둘 중에 자 합의하세요, 가위바위보 하세요라고 시킬 겁니다. 여기는 파일이고 이거 복수로 돼 있으니까 네. 이거 그냥 파일 업로디드로 네. 황 대표님이 바꿔주시고요. 요건 남의 거니까 그냥 떼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된 거죠. 합의가 된 거죠. 네. 네. 파일 타입 파인디드 이건 어떤 이벤트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업로드되면 지금 비디오 파일일 경우에는 어떤 걸 처리를 하고 뭐 비디오 파일이 아닌 뭐 문서 파일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 그 파일이 업로드됐을 때 사실은 이제 또 그거를 해석하거나 뭐 이러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석하는 이게 결과인가요? 그래서 결과? 그렇죠. 결과 그 해석하는 뭔가 네. 폴리시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요것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시나리오 흘러가면서. 그리고 얘도 사실은 아리까리해요. 노티파이드가 뭐 어떤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냥 결과인데 사실 하실 게 없어서 붙이신 거잖아요. 자, 비디오 프로세스도 잘 하셨습니다. 자, 이걸 좀 우측 부분에 저는 넣어놓을게요.
자, 이벤트 이렇게 도출하는 거 15분 이내에 보통 한다라고 그래요. 15분 안에. 왜냐하면 시간 너무 끌어도 안 되고, 그리고 잘못 붙이는 거를 그때 가가지고 지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그 브레인스토밍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그냥 놔둔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15분 지나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처음부터 가서 막 붙어가지고 그건 잘못 붙였어 그럼 아예 안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인풋에 대한 걸 찾아볼게요. 인풋이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웃풋이라고 보면 결과적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이 팩트를 유발하는 뭔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한 거면 하늘색이 붙을 거고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자동화된 거면 팔러시를 붙일 거예요. 어디다 붙이냐면 이 모든 이벤트의 앞부분에 붙어야 돼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입력, 아웃, 인, 아웃 치니까 이 앞부분에 뭔가 붙을 거라. 붙여보시죠. 자, 이제 팔러시 명 붙일 때 헷갈리실 거예요. 팔러시 명칭을 붙일 때 헷갈립니다. 자, 다행히 황 대표님은 이 문장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황 대표님이 제일 잘해주셨고 비슷하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팔러시라고 하는 게 whenever 뭐 하면 나는 한다, and then 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 신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업로드 될 때마다 나는 파일을 인덱싱한다, 파일 이름으로 인덱싱한다 이거거든요. 인덱싱한다.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make index. 좋은 생각. 그냥 make 인덱스 만든다 그냥. 작성 중이신데 제가 덮어 쓴 거 아닌가?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냥 동사 원형을 그냥 써버리자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있는 다른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 윤 상무님은 이걸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노티파이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그냥 노티파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노티파이. 노티파이 투 유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찾기가 좀 어렵네요. 어떤 거요? 폴리시에 아까 파일 업로드 될 때 비디오 생성되었을 때라는 거는 그냥 저 이벤트를 폴리시에 그냥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넣으십시오. 네. 그 앞부분에 말을 이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여기다 붙이시고 얘도 선택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죠? 자, 노티 부분만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이해가 이제 돼요. 뭐냐면 파일이 업로드 되고 나서 유저에게 노티한다. 그죠? 노티한다. 비디오 프로세싱이 됐을 때 유저에게 노티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이제 읽어진다는 파일이 업로드 되면 whenever file uploaded notify to user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 정 팀장님은 이게 어디에서 왔어야 되는 건가요? 어디에서 왔어야 돼요? 잠시만요. 비디오니까 파일에서 파일. 이걸 딱 선택하면 꼬다리가 나오니까 꼬다리 끌어다가 이거 업로드 파일 아니요? 업로드 파일 업로드. 그러니까 이게 팔러시의 트리거는 네. 이전 이벤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붙이면 됩니다. 제가 붙여드렸어요 일단.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자, 스트림 이렇게 돼 있네요. 스트림 말이 좀 뭔지 잘 헷갈리니까 네. 프로세스 비디오 그냥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이 말 표현한 거 맞죠? 네. 그런가요? 자, 신상무님도 파일 업로드 될 때 메이커 인덱스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꼬다리 끌어다가 팔러시에 넣으십니다. 자, 요거 헷갈리니까 요거 일단 날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요걸 선택해서 끌어다가 여기 당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그 액터 하나 붙여드릴게요. 황 대표님을 위해서. 어, 위에 와, 신난다. 사용자 이렇게 그냥 넣을게요. 사용자가 요쯤 와 있으면 되겠네요. 둘 다 하니까 아, 네. 아이고. 같이 옮겼는데. 네.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신상무님 커맨드도 있고 팔로시도 있네요. 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 툴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커맨드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냐면은 커맨드를 항상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커맨드를 쓴다 이렇게 저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벤트 스토밍 좋고 뭐 좋고 다 좋다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풋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이게 이벤트 스토밍 그 체계는 요렇게 파더시는 커맨드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노테이션이. 네. 교과서적으로는. 근데 이게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그러면 이것도 호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API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면 유저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유저의 의사결정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데 인덱싱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인덱싱 매니저가 있어서 인덱싱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따르는 거거든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말이 어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붙입니다. 제가 일단 떼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인덱서가 MSA면 바깥으로 나갈 API가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얘를 API로 외부로 노출할 수도 있지만 API가 없어도 펍섭 관계 안에서는 이 자체가 그냥 인풋으로 내가 이벤트가 인되는 인풋으로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별도의 API가 없이 이것을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두 개의 길을 다 열 수도 있겠죠. 대표님 차라리 그러면 만약에 그런 논리면 팔리시가 두 개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드라이브에서 인덱서로 가는 형태의 API를 나타내는 팔리시 하나, 그다음에 지금 신이사님이 드러냈으면 좋을 만한 외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팔리시 하나. 그래서 팔리시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팔리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네. 어떤 이벤트에 반응하는 그 일종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이벤트를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get한 다음에 다른 네. 이벤트를 불러주는 게 이제 폴리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맨드는 무조건 MSA 관점에서는 외부의 API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UI는 거의 없으니까. 예. 물론 UI도 그리긴 할 건데. 그래서 커맨드를 표현한 거는 이제 제가 MSA의 바깥에 나갈 거라면 커맨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기존에 이제 그 교육하거나 그럴 때는 팔리시가 뒤에 커맨드를 부르게끔 그렇게 해줘서 일단 그 API들을 다 바깥으로 놓고 이제 그걸 외부로 내보낼 거냐 안 내보낼 거냐 이거는 이제 이후에 초이스하게끔 하는데
근데 장 대표님 현재 구현해 놓은 거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죠. 이 부분에서 좀 해석이 분분해질 수가 있는 게, 네. 이 커맨드라고 하는 것을 네. 정확하게 이게 API다라고 그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원래 이게 액션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보면은 커맨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래서 우리 서비스 객체 만들면 그 안에 메서드들이 들어있잖아요. 네네네네. 얘는 그냥 로컬 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밖에 어댑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API로 노출된 거는 그쪽으로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까 써놓은 거가 헷갈린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걸 API라고 해석했을 때는 내가 수신 받았는데 내가 나를 또 API를 콜하는 좀 이상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거를 그 액션 같은 데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그냥 내부의 로컬 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된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말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API라도 노출한다라고 하면 그냥 옆에다 세우고 어그리게이트에다가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메이크 인덱스가 그 이제 폴리시의 위치가 드라이버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지금 코리오그래피로 설계를 한 거고, 그 코리오그래피가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드라이브 쪽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폴리시가. 맞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얘는 커맨드가 있는 게 또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노테이션이 일단 우리 툴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게 더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툴의 그냥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신상무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하나 더 부착돼 있어요. 부착이 돼 있는데 이게 이벤트 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그리게이트에서 그냥 들러붙어서 이거 될까요? 엄청 헷갈린다. 일단 그래서 일단 원래대로 복구를 해놓고 여덟 둘게요. 네. 이게 그냥 요걸로 직접적인 콜로 한번 요 부분은 놔뒀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그리게이트를 한번 도출해 보실게요. 어그리게이트. 어그리게이트에서 이제 우리 정 팀장님이 제일 헷갈리신다고 그러는데, 어그리게이트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내가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정보. 대표적인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 대표격 정보의 이름으로 여기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DB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규화 개념이 없고 그냥 전체를 그냥 담는 이 시나리오가. 제가 그냥 부연하자면 데이터 테이블인데 개념 네. 모델 수준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따라오는 아이디라든지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 네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회원,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주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테이블 네임들. 그걸 정규화하면 이제 다시 또 뭐 차일드 테이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인지가 가능한 정도의 이제 큰 거, 그죠? 그런 정도의 것을 어그리게이터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현체가 포함된 클래스 개념인데, 그냥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사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쉽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뭘로 넣어야 되나요? 뭘로 넣어야 합니까? 헷갈리죠? 비디오 프로세싱이라고 그냥 쓰세요. 네. 프로세싱. 그냥 동명사로 그냥. 신상무님은 그냥 인덱스로 그냥 하셔도 돼요. 인덱스.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팅이 안 돼. 쓰기가 아니라. 왜 안 되지? 아, 이거 제가 붙여드렸죠? 원본에 제가 붙여서 그랬어요. 아, 남이 붙인 건 수정 못합니다. 직접.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남이 붙인 것도 수정하게 해주시면. 네, 수정 못하게 막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여러 팀이 같이 협업하는데 네. 다른 팀에서 저걸 바꿔버려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이게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어요. 스토리 매핑 이런 거 할 때 보면 좀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 중요도를 중요한 건 상위에 붙이고 중요하지 않은 건 밑에 붙여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에자일 컨퍼런스에서 퍼실리테이션 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바꾸면 어떡하냐. 바꿔도 된다. 걔가 바꾸는 건 걔의 의견이고 네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또 바꿔라. 나중에 싸우지만 마라.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 마음 이야기인데 이 히스토리가 안 나오면 네. 이 툴의 또 장점은 이게 현장에서 하면 이게 사실 스티커를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떨어져 버리고. 네. 근데 그 오프라인 이 이벤트 스토밍의 단점이라면 유일하게 시작할 수 있는 단점인데 네.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뭔가 필요한데 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슈 스티커를 그쪽에 붙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인덱스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요청은 제가 그 말을 왜 했냐면 그래서 요청을 열어주는 게 더 오히려 맞지 않냐. 그래서 바꿔주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요하면 채팅도 하고 그게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아닌가? 네. 땀나나? 자, 일단 장 대표님 백로그 애드. 알겠습니다. 이게 이거 자체가 네. 이거 자체가 이벤트 스토밍 이벤트 소싱으로 되기 때문에 네. 복구나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백로그에다가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요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유저 시나리오가 다 통과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통과하는지. 자,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한다. 네,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성공하면 파일 업로디드가 호출이 퍼블리시 될 거고 파일이 업로드 될 때마다 파일의 위치를 파일 이름으로 인덱싱한다. 파일 이름으로 인덱싱한다. 오케이. 그냥 흐름은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동시에 업로드된 파일이 비디오인 경우에는 비디오 스트리밍 처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될 때마다 비디오 생성을 없는 유저에게 넣게 한다. 됐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세부 프로퍼티를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프로퍼티. 이 세부 내용이 이 시나리오에 다 커버되는지. 뭐냐면 여기 일단 메이크 인덱스 하려고 이제 여기 받으셨잖아요. 이벤트를 뭐 수신을 받든 AK콜을 그대로 받았는데 여기에 충분한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 충분한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어야 되냐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파일 이름으로 파일 위치를 인덱싱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파일 이름은 속성으로 제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벤트에다가 우리가 이 속성을 담을 때 편한 방법 첫 번째 어그리게이트에 먼저 그거를 디파인 해주시면 편합니다. 어그리게이트에다가 파일 네임하고 이걸 먼저 넣으시고 먼저 넣고 여기를 가서 싱크 어트리뷰츠를 해주면 좀 편하죠. 네. 싱크가 이거 이거 싱크 어트리뷰츠. 네, 이거 제가 지울게요. 제가 지우고 닫고 다시 한번 가서 싱크.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신상무임은 행복해요. 일단 파일 이름도 있고 파일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근데 파일 위치가 없네. 그러면 파일 위치를 좀 주세요라고 이 이슈를 이쪽에다가 이슈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실 수가 있겠죠. 붙이고 파일을 달라, 파일 명칭을 달라, 뭐 파일 위치를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윤성무님하고 정 팀장님은 여기에 불만이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시나리오대로 했을 때 뭐가 없는지를 여기다가 이슈 스티커로 뭘 주세요라고 한번 부착해 보시고 보면 어떤 정보가 없나요? 사용자 정보가 없네요. 유저 정보. 누구한테 보낼지가 없죠. 그렇죠. 누가 업로드했는지가 없죠. 그래서 유저 정보 주세요라고 하고 비스듬하게 붙여놓으십시오.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네. 눈에 띄게 달라 그 말이고. 정 팀장님은 비디오 프로세싱 하려고 딱 봤더니 뭐가 없는지 한번 보세요.
파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렇죠. 할게 없네요. 파일이 어떤 종류인지 네. 정보를 주세요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이게 드라이브 쪽이 코어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게 좀 피곤해요. 우리 황 대표님이 제일 할 일이 많은 그러면 그런 팀입니다. 코어 도메인. 다른 이런 잡스러운 도메인에서 요청을 막 할 거예요. 서포팅 도메인이고 죽어도 상관없는데 얘는 죽으면 안 돼. 네, 대신에 많은 데이터를 대신에 이벤트로 충실히 내뱉어줘야 수많은 서포팅 기능들이 자기 기능들을 충실히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이슈를 돌리고 싶어요. 돌리고 어떻게 돌리지? 딱 선택하면 동그라미 안 나오나요? 동그라미 이거요? 네.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윤상무님이 해소된 거면 떼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오케이. 장 대표님, 예, 지금 퍼실테이션 한 게 이게 그 워크샵에서 딱 하라고 하는 그 방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일단 이거 막은 이유가 네. 아까 그 방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퍼실테이션 하는 사람이 너 이거 왜 붙였니? 하면 붙인 사람이 이제 의견을 얘기하겠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벤트에는 이 애그리게이트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애그리게이트 만든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말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맞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브레인스토밍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 지금 이제 권한을 이렇게 아마 막은 거는 이게 네. 구현 레벨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구현 레벨 모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이게 빅픽처 플로우라든지 프로세스 네. 모델 같으면 네. 사실 여러 사람 모여갖고 이제 붙작붙작 하면서 막 붙이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사실 그거를 네. 만든 사람 외에는 못 고치게 하면 사실 일이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지금 딱 이사님이 말한 그걸 모델의 이 툴에서 해야 되니 아무나 고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고쳤다라는 게 남는 게 오히려 더 그 사상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아까 의견을 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원래 알베르토가 얘기한 세 가지 모드 중에서 네. 디자인 모드일 때는 장 대표님 한 거를 고수해도 좋은데 네. 그게 이제 빅픽처 플로우나 아니면 네. 프로세스 모델일 때는 사실은 아무나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좀 구분을 하는군요, 단계별로. 네네. 맞나요, 장 대표님? 이게 이제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 각 그 팀 있잖아요, 팀. 네. 팀에 대해서는 열어주려고 생각은 한 거 하나 있어요. 누구나 쓰게. 네. 다른 팀에서 사실 우리가 DD에 보면 이제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있는데 커스터머 서플라이어 관계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API를 내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트리뷰트를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할 수 있으나 내가 바꿔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인터페이스에 나가기 때문에 이게 깨지거나 이름을 누군가가 바꿔버리거나 하면 여기 안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팀 내에서는 이제 권한을 줘서 팀 내에 있는 사람은 뭐 누구나 같이 편집할 수 있으나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넘어서서 남의 걸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걸 붙인 사람이 오너십을 갖도록 지금은 질문 하나 어차피 지금 황 이사님도 아마 궁금할 것 같은데 황 대표님도 궁금할 것 같은데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도출하는 시점 언제가 좋은가요? 시점이요? 지금은 이제 워크숍 때는 이제 영역을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다른 안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렇지. 주로 워크숍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기 위치 안에서 노니까 이게 잘 돼요. 왜냐면 이게 현장에 우리가 없다 보니까 어디다 붙일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실제 이제 이게 뭐가 이제 좀 실전에서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이벤트를 쫙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빅픽처 플로우에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찾아 놨을 때 어그리게이터를 붙이면서 그게 바뀔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게 이제 용어 자체가 다르면 그 이제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다른 영역이 바운디드 컨텍스트긴 한데 네. 실제 그거를 어그리게이터를 이제 묶으면서 이 이벤트들이 이제 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모드에서 사실은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할 때는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조직이 팀이 정해져 있으면 기본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팀별로 그냥 줘요. 그러면 일단 이걸 더 쪼개서 실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사이즈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걸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매핑을 할지 그냥 팀의 단위로 매핑을 할지 그거는 그 회사에서 그냥 결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워크숍의 속도도 내고 이 이벤트 도출하라고 하면 다른 팀에 있는 거를 도출하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팀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만 도출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한 용도로도 조금 쓰기는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냥 주고 실제로 이게 그냥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로 된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조회할 거냐라고 하는 걸 다음에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 하나 의견을 또 생각나는 게 지금 사실 대부분 아까 저희 본 자료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이벤트 스토밍 스토밍 한 결과를 보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흘리거든요. 네, 그렇죠. 시작. 네. 근데 근데 이게 어그리게이트로 묶이면서 사실 네. 그거는 약간은 네. 정확하게 그 그림으로 이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 시간 순서를 쭉 갔는데 네. 시간 순서를 쭉 배치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놓을 수 있으나 네.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 그 빅픽처 플로우에서는 이벤트는 타임라인으로 그리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네. 근데 그렇게 그려놓고 동시 발생하면 이벤트들이 이제 그 수직으로 쓰죠. 같이 발생할 때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네. 가다가 동시에 뭐가 쫙 할 때는 옆으로 쭉 가다가 이게 쫙 쓰고 쭉 네. 가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자연스럽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고 뭐 얼터네이티브 같은 거 일단 빅픽처 플로우 할 때 안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그리게이터 수준에서 얘가 응집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합 집산이 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때 가장 큰 문제가 그 슈퍼 엔티티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다룰 거냐가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 대부분 뭐 계좌라든지 네. 그다음에 주문이라든지 그야말로 어그리게이터 중에 슈퍼 그 엔터티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모델링 그 노멀라이즈 하던 그 옛날 생각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네. 어마무시하게 이벤트가 붙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쪼개야 돼요. 그 계좌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속성들 중에서 네. 주문에서 쓰는 거랑 뭐 어디서 쓰는 거랑 사실은 조금씩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쪼개서 이름은 살짝 다르던 아니면 같은 이름의 어그리게이터를 쓰던 쪼개놔야 돼. 이벤트 기준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잡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누구는 어그리게이터로 이제 조합한 다음에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잡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좀 의견은 분분해요. 물론 언제든지 정리는 다시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네. 근데 그게 실전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잡혀 있거나 뻔히 이거는 시작부터 디자인하겠다라고 이 예제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보기보다는 뭐 시스템 바로 디자인하는 예제 자체 그렇죠. 때문에 바로 이렇게 뽑았는데 네. 전에 그 우리 쇼핑몰 예제 때는 먼저 그 타임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뽑고 네. 그 말 그대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PO를 통해서 이제 쭉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를 가지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혹은 팀별로 가져갈 것 팀별로 나눠 가지라고 하면 알아서 나눠 가져가요. 어그리게이트.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가져가는 어그리게이트들이 있어요. 나도 하기 싫고 제가 하기 싫고 저거 해봐야 돈 되나 이런 그런 거 이제 고아 어그리게이트라고 하죠. 오픈드 어그리게이트 생기는데 걔들은 이제 KPI를 부여를 해야지 아니면 팀을 하나 합류를 시키는지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님 또 저 질문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 사실 네. 제가 좋은 그 전자에 그 이 이벤트 스토밍을 소개하면서 약간 그 의심쩍었던 의심이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아까 그 쇼핑몰 도메인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쪽에 맞지 어찌 보면 그런 그 하드웨어가 사실 뭐 전자가 물론 소프트웨어도 만들지만 하드웨어 이런 쪽에는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약간 퀘스천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우리 실습으로 이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런 약간 되게 분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그 업무용이 아닌 그 뭐야 약간 시스템에 준하는 걸 했잖아요. 사실 시스템에 대한 거를 분석에 이벤트 스토밍을 쓰는 게 적합한가? 이런 이게 하나 질문. 네. 그게 이제 뭐 사실은 IoT의 하나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짜는 데에 이벤트 스토밍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대신에 IoT가 이제 유관돼서 시스템이 하나의 그 프로세스 체인이 만들어지는 그 업무를 분석해 들어가서 정리할 때 또는 그 상호작용을 관리할 때 공장 자동화를 관리할 때 이럴 때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있는 거라면 그렇죠? 네. 충분히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효용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하나 짧게 MSA 하나 사이즈밖에 안 되면 이벤트 스토밍 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결국은 음. 마이크로 서비스가 N개 이상인 업무를 대상으로 이벤트 스토밍의 의미가 있는 거지 네. 한 개의 MSA를 위해서 이벤트 스토밍을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좀 확실히 감이 오네요. 네. 그 전에 이제 교수님이 그 만드신 것 중에 식당에 무슨 태블릿도 저기하고 레스토랑 예제. 레스토랑 예제 보면 그런 것도 이걸로 충분히 디자인이 되죠. 근데 오히려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예. 약간 좀 비즈니스적으로. 예, 근데 맞아. 예, 뭔가 그 특히 생각 있고 장 대표님 SK 쪽에 많이 했으니까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하이닉스 보면 그쪽에서 이제 뭐 비즈니스 자동화하고 뭐 공정 자동화하고 이렇게 나눠서 클라우드 적용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쪽 자동화하는 쪽에는 충분히 밸류가 있어 보이는데 공정 자동화는 그러면 어떠냐라고 사실 반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공정자정화는 완벽하게 프로세스 업무예요. 저도 이제 제조 쪽에 있었는데 걔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일 핵심이 뭐냐면 BOM 구성하고 네. 소요량 계산하고 네. 그다음에 구매 발주일어나고 그다음에 공장에 이제 그 체인이 갈 때마다 그 봄 구성으로 그 원자재가 이제 중간 부품으로 계속 생성이 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완벽하게 프로세스 업무기 때문에 네. 그 공정 자동화 같은 경우 이벤트 스토밍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논리를 전자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단지대가 안 된다고 한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마우스 안에 있는 마우스 구동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거를 네. 이벤트 스토밍으로 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됐고 여기 이제 제가 뷰를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뷰는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벤트 스토밍에서 가장 패턴의 거를 가져온 게 가장 구현 집약적인 냄새가 나는 게 이 뷰라고 하는 스티커예요. 좀 얘가 좀 특별한데 얘는 CQRS를 정확히 암시하는 구현체고 이 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여부상에 보면은 그 아까 맨 마지막 시나리오가 대시보드에는 업로드 시킨 파일의 상태, 파일 사이즈, 파일명, 인덱스 여부, 업로드 여부를 대시보드를 보여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시보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 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조인 쿼리를 발생시켜야 되고 근데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조인 쿼리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API를 콜한다 하더라도 하나 이상의 걸 이렇게 콜하면은 성능이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materialized view, 즉 이 이벤트가 올 때마다 내 데이터에다 적재해 놓는 뷰라는 걸 만들어서 CQRS로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대시보드다라고 하면 대시보드에 출력될 일단 데이터부터 여기 그 어글게이 선언하듯이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사이즈, 파일명, 일단 ID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파일명부터 이렇게 파일 네임, 그다음에 파일 사이즈, 그다음에 업로드 여부, 업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업로디드, 그다음에 파일 업로드, 그다음에 비디오 프로세싱 됐으면 비디오 프로세싱 된 URL, 비디오 URL 여기까지인가요? 또 뭐가 있지? 지금 파일명, 업로드 비디오 URL,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정보들을 나는 항상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는 수집하느냐는 거예요. 이 나의 대시보드에서 출력된 이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수집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자, 이건 툴인데 툴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여기에다가 힌트를 다 써놔야 될 거예요. 파일 사이즈는 언제 갖고 오고 언제 갖고 오고 이런 거를. 그러면 이 먼저 create when 이 한 건, 이 뷰의 materialize에다가 이 받아쓰기를 해놓을 이 한 건이 언제 생기냐, 최초로 생기는 타임은 언제일까요? 이 중에서 최초로 생기는 거는 파일 업로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받아쓰기를 할 거니까 내 아이디는 아이디에서 갖고 오고, 두 번째 그러니까 내 대시보드에 파일 네임은 파일 업로디드의 파일 네임으로 가져가고, 다음에 파일 사이즈 없어요.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 만든 사람은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붙이고 파일 사이즈 추가해 주세요. 네. 사이즈. 그 사이에 추가하셨나요? 혹시? 파일 사이즈 이제 만들어지면 제가 또 추가할 수 있을 거고요. 파일 사이즈 지금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해 주셨습니까? 네. 이거를 다시 제가 열면 레귤레이트에 추가했는데 거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이벤트에 있어요. 이벤트가 받아야지. 제가 어글게이에서 직접 못 갖고 오니까. 네. 그래서 체크했습니다. 그럼 파일 사이즈를 내가 또 담아놓는 거죠. 그리고 업로디드는 당연히 업로드 처음 했을 때 업로드 돼 있겠죠. 그래서 직접으로 그냥 true 하면 되죠. 그리고 비디오 URL은 지금 넣을 수 있나요? 못 넣죠. 없나요? 못 넣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두고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URL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업데이트 웬으로 해서 비디오 프로세스 됐을 때 내가 비디오 URL을 이 이벤트 비디오 프로세스드의 URL에서 나는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정 팀장님의 한테 제가 요청을 할 거예요. 비디오 URL을 이벤트로 퍼블리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정 팀장님 뭘 하시냐면 비디오 프로세싱 안에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난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프로세싱 비디오를 하고 나서. 그러면 URL이 튀어나와야 돼요. 비디오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URL이 됐든 뭐가 됐든 나올 거라는 그거를 내뱉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디오 URL을 스트링 형식으로 해서 어글게이트에 추가하시고 여기에다가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대시보드에 저걸 받을 준비가 됩니다. 뭘 해야 하나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완전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add attribute 이거 누를 겁니다. 여기에 비디오 URL 이렇게 해가지고 add attribute 해주면 이렇게 추가되죠? 네. 추가되죠? 그 다음에 이벤트 쪽에서도 나도 뱉어야 되니까 싱크 attribute. 그러니까 싱크 attribute는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어글게이트에 있는 거를 갖고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DB에도 내 데이터베이스에도 비디오 프로세싱 URL을 정 팀장님 갖고 있을 거고 그거를 이벤트로도 송출해줘야 돼. 송출해줘야 내가 대시보드에서 이걸 받아서 적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헷갈리죠? 요거는 사실 제일 그래서 기술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뷰가 제일 어렵습니다. 뷰가 비엔지니어는 뷰의 디테일을 작성하지는 그 수집 전략을 하지는 못하고 이건 UI UX 담당자가 직접 그림도 여기다 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면에 어떤 데이터들이 어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갖고 와야 됐을 거라는 힌트만 여기 들어있고 사실 요런 디테일을 이 설계 단계에서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개발자가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약간 여기는 개발에 가장 근접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URL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뭐에 대해서 아이디에 대해서 지금 이 비디오 프로세싱 아이디일 것 같고 여기에 뭘 같이 받아놨어야 되냐면은 제가 볼 때는 저걸 받아놨어요. 받을 때 파일 아이디도 받아놨습니다. 어제 이 파일 업로드가 올 때 여기 아이디로 넘어오는 걸 나는 받을 때 파일 아이디로 폴링 키처럼 받아놨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디오 프로세싱 아이디하고 여기는 다를 거기 때문에 체계가 그래서 얘도 같이 뱉어줘야 나는 여기 웨어절에 내가 업데이트를 할 건데 비디오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의 데이터를 바꿀 때 나는 내 아이디에 대해서 나는 이 대시보드는 파일 아이디로 일치를 시켰을 거고 또 비디오 프로세스에 들어있는 파일 아이디는 이 대시보드 입장에서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 대시보드까지 있다고 완성이 됐습니다. 자, 심심한데 이거 돌려볼까요? 실제로 돌아가는지. 요것도 이벤트 드리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완성이 됐습니다. 그냥 뭐 이거 어렵지 않게 하나 완성을 해봤네요. 돌려볼까요? 대표님 이거 AWS 기반이에요? 아 이거요? 이거 GCP에 올라있어요. 여기 올라있는 요거는 자체 클러스터가 또 있어요. 오늘 뷰까지 좀 해봤는데 뷰는 조금 뭐 어떠세요? CPRS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오히려 뷰 저런 게 보이니까 아까 대표님이 이게 정해진 로테이션의 패턴과 매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구현까지 더 쉽게 갈 수 있다. 라는 게 조금 구현하는 자가 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무식하게 붙은 대로 보면 명확하네, 명확해. 네. 그런 게 좀 장점이다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드라이브 이게 지금 좀 맛이 갔어요. 아이디가 좀 맛이 가가지고 환경 변수가 날아가가지고 이런 하여간 이게 나중에 돌려보시면 돌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좀 해봤는데 조금 더 뭐 이거는 실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이건 약간 스테이틱한 네. 구조입니다. 흐름보다는 그죠.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레드북 하시죠, 레드북.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유저 스토리를. 다음 주에 제가
시나리오를 몇 개 써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아, 윤상무님은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노티 쪽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노티파이드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지려다 말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 팀 예를 들어서 노티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냥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노티파이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누군가가 관심이 있다면, 음. 그러니까 이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나 어떤 그 이해관계자가 있어가지고 뭔가 유저한테 노티가 됐다라는 사실에 관심이 있다면 그걸 누군가가 붙여달라고 했겠죠. 아까 네. 라일락 스티커로, 라일락이 아니라 이걸로 붙었겠죠.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이벤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구현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카프카에 수많은 로그들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도메인 이벤트는 도출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럼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인덱서에 파일 인덱스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왜 필요하냐면은 파일이 인덱싱 됐는지의 여부를 넣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 요구사항에. 대시보드에 보면은 대시보드에 원래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생기니까 이벤트가 살아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인덱싱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대시보드에서 관리상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용자한테 노티 됐느냐 안 됐느냐를 뭐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노티된 횟수를 여기 넣는다든지, 뭐 노티파이 된 횟수를 여기다 누적해서 넣겠다든지. 네. 이해됐습니다. 노티 카운트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넣겠죠. when 노티파이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노티파이가 있는데 얘가 파이드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근데 뱉을 때 어떤 파일인지 아까 받아놨었어야 되겠네. 네. 대표님 이거 한글로도 해보셨어요? 한글로 당연히 되는데 네. 만들어 놔봐야 네. 자바에서 다 빼져가지고. 한글로 했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영문일 때와 한글일 때 이 커맨드하고 팔리시 뽑을 때 사람들의 이 생각의 흐름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영문이 되게 지금 이제 편한데 그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글로 그냥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졸업 작품을 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한글로 만들어놓고 그런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비주얼 패러다임 같은 거는 알리어스 줘서 한글 영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은 모델에. 그렇죠. 그래서 논리 모델, 무슨 모델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깨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더 업무하는 사람은 더 와닿으려면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이 흐름이 한글로 했을 때 그만큼 자연스러워야 더 와닿아질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저는 약간 어긋날 것 같다는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명사형으로 뽑히고 동사형으로 뽑히고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한글로 하면? 네, 영문이어서 이게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자바도 한글 클래스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아닌가요? 이거 한글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아까 그 블로그도 한글로 하셨고요. 댐. 네. 그래서 오히려 어색하지 않나? 아닌가? 제가 너무 제가 초기에 그래서 한글로 우리가 다들 한글에 익숙하지는 않아. 한글로. 그러니까 모델링에 한글에 익숙하지 않아. 이사님 말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근데 잠깐 아까 저도 그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아쉬워요. 그게 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바 테스트 코드 만들 때 한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퓨어 클래스는 영어로 만들때 걔는 딱 해서 뭐 TDD까지 아니고 테스트 클래스 딱 만들어 딱 레포트를 딱 만들어 보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모델링에서는 한글을 쓰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항상 못 해봐서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재밌는 거는 장 대표님이 여기 한글로 네임 쓰잖아요. 네. 한글로 네임 쓰면은 영문을 추천 단어가 나와줘요, 이렇게. 그래서 한글로 쓰시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지금 카톡으로 보낸 그 링크 이미지 있잖아요. 요거 장 대표님 한번 설명을 해주고 가면 좋겠어요. 해주시죠. 예. 아, 요거요? 예, 예. 지금 아까 윤 대표님 그 설명에서 어디서 이제 끝나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벤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터미네이트가 어디가 터미네이트냐, 어그리게이트거나 익스터널 시스템이 터미네이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 프로세스를 쫙 그려놨을 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면은 폴리시로 가서 커맨드로 가거나,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폴리시 갔다가 커맨드로 가게끔 이렇게 이제 그 알베르토가 그림 그리면 돼 있거든요. 근데 장 대표님은 이제 그 이벤트에서 커맨드로 바로 연결하게끔 아까 이제 한 거 보셨고, 또는 이제 이벤트에서 리드 모델, 장 대표님은 이제 뷰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리드 모델과 사실 UI는 분리를 해요. 원래 알베르토가 쓴 표준에서는. 그래서 지금 뷰는 이제 리드 모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뷰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UI 화면은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그 이벤트 스토밍의 그 사이클에 쓰는 전체 그 스티커들이 다 나와 있는 오리지널 그 그림이에요. 요걸 이해하시면 아까 저 윤상무님이 이제 한 그 뒤에 이벤트가 와야 되지 않나요?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터미네이트를 이제 어그리게이트로 아까 장 대표님이 끊어버리신 거고, 또는 이제 그 어그리게이트 뒤에 다시 뭐 익스터널 시스템이 있다면 커맨드까지 가서 뭐 익스터널 시스템이 되다, 아니면 거기 뒤에 익스터널 시스템을 붙여버리던 뭐 그렇게 돼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메타 모델이네요. 자, 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재밌었습니다. 아, 멋진. 다음 주에도 예제 하나 네. 이거 몇 번 더 해보시고 나.